이분이 월급이 300만 원씩 계속 받으면서 41채를 보유했어. 변태야. 41채를 보유한 상태로 계속 회사를 다녀요. 네, 너바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채널에 등장하면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원싱, 뭐 그릿 등등등등 올라갈 수가 없어. 절판입니다. 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기분 상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엄연히 사실이에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야. 걔네 엄마가 그래서 날 안 불렀나? 너 어디 사니라고 물어봤을 거야. 내재돼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러고 30년을 넘게 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약간 잘못된 거야. 일해서 돈 벌어야지만 맞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투기꾼이 되시는 거예요? 너바나님, 너나위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 주인님들이십니다. 너나위님도 몇 년 만에 네. 1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됐어요. 네, 그거를 만들어준 단 한 권의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월급이 300만 원씩 계속 받으면서 41채를 보유했어. 변태야. 41채를 보유한 상태로 계속 회사를 다녀요. 네, 너바나님 죄송합니다. 네. 201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네, 맞아요. 변태 맞죠? 왜 다니지 회사를? 진짜 변태구나.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사업가들에 사업가들에 비해서는 안정지향주의적인 게 좀 더 강하니까 돈이 장난이 아닌데 저희 채널에 등장하면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원싱, 뭐 그릿 등등등등 올라갈 수가 없어. 절판입니다. 네. 저는 창업가고 부동산 솔직히 말하면 아예 관심 없어요. 그쵸. 근데도 부동산 관련된 책을 많이 봐요. 쓰신 책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시판 중이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보시면 좋은데 안 보셔도 되고요. 이 책이 왜 인생을 바꿨나요? 역행자 책을 좋아하거든요.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전처럼 살지 말라요. 저를 예전처럼 살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이 책이 제 인생 책이에요. 맞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놀라워하세요. 아, 그러겠다. 제 성향이 카메라 앞에 서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본 사람이었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거 언급하듯이 네, 맞아요. 부의 추월 차선 자체가 비평할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길이 있다는 걸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도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진짜 읽어보면 좋은 책이죠. 역행자에도 썼듯이 부동산은 무조건 해야 되고 최근에 동창회가 제 유튜브를 보고 한 17년 만에 만났어요. 평범한 공무원 이런 친구예요. 신사임당이나 이런 거 보니까 부동산 투자로 한 3년 전부터 그냥 해서 자기 월급보다 이걸로 버는 게 더 크대요. 이 친구는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대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을 공부한대. 그것만으로도 저는 꽤 자산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6세 사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별로 거의. 없죠. 이 책 같은 경우 왜 장점이 있냐면은 자의식 해체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읽고서 부동산 투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뭉신 같아요. 저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이 책을 읽었고 부동산 투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고 저도 책을 하나 썼잖아요. 저 나름대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걸 보거든요.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썼을까? 모든 저자에게 공통적인 이유는 책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일단 맞아. 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찾아가서 만나고 투자를 배우게 됐고 제가 성장해서 다른 책을 내게 됐고 책을 낼 때 이 책을 읽고 변화된 나처럼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김송호 회장님께서 거의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는 제일 기쁜 게 언제냐면 제 책 서평 자청해서 찾아보시죠. 맨날 사람들이 그런 리뷰가 달렸을 때 제일 좋아요. 이 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됐고 행동의 변화를 갖게 됐다. 그런 리뷰들이 저는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자청님 책에도 그게 있어요. 제 책 읽으신 자산가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진짜 이걸로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약간 되게 느껴졌다.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서 한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게 장벽에 가로막혀서 너무 힘들고 영원히 난 이게 안 바뀔 줄 알았어. 책을 봤더니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 너네도 이런 걸 제발 알았으면 난 좋겠다. 약간 이 마음이 사실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60만 유튜브에서 4편에 걸쳐서 70만 유튜브에서 제 책을 4편에 걸쳐서 리뷰를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6주 연속 1등.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자청님 뭐 했냐고. 나 진정성 몰라? 그런 거 안 해. 진짜 책이 좋아서 했어 라고 했죠. 블ог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너바나님은 이제 되게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오고 있었어. 네. 계속 월급쟁이로. 근데 평범 정말. 저는 되게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테니스랑 배드민턴이 각자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못해요. 운동신경 있는 사람들은 6개월 만에 2, 3년 친 사람은 이기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4, 5년을 친 아저씨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을 잘했던 1, 2개월 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보면서 결국에 그냥 하나를 꾸준히 하면은 무조건 되는 것 같아.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이 거부감.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잖아. 돈을 번다는 거는 주변에 방해꾼들이 많은 것 같아. 폭락한다고 계속 뉴스 기사에서 때리고 투자는 위험한 거라고 막 근거 없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뜯어 말리고. 맞아. 다 주변에 그 방해꾼들밖에 없었어. 근데 맞아요. 그거를 테니스를 그냥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상위 1%가 되는 거고 테니스는 1등을 해야만 되잖아. 네. 근데 투자는 상위 10% 정도만 실력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고수되고. 너바나님 같은 경우에도 책이 2015년인데 그냥 내면은 팔리지만 그냥 안 팔잖아요. 2015년인 너바나와 2022년도에 너바나 자신은 실력적으로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창피하다고 느낄 거예요. 결국에는 심리적 거부감을 없애는 게. 이 책이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장이 당신은 왜 아직 부자가 아닌가?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잖아요. 보통 부동산 책은 1장이 서울 입지 분석 이렇게 들어가요. 처음 봤을 때 일단 제목이 좀 짜증났어요. 왜요? 자의식의체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나는 부동산이랑 맞벌이를 못하잖아. 끌어내리기 알죠? 나는 못하는데 누가 했대요. 짜증나는 거죠. 나도 하고 싶은데. 여기 써있잖아요. 배우자에게 힘들면 회사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은 모든 직장인에게. 나도 하고 싶거든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어떤 책 보고서 짜증났다는 게 이 책이에요. 네. 이거예요. 서울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써있을 줄 알았거든요. 첫 장이 제목이 이건 거야. 너는 왜 부자가 아니야 아직도. 나는 왜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내용이 이거예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평상시에 하던 고민 그대로인 거야. 여기에 엄청난 공감을 했어요.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저한테. 돈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게 관건이잖아요. 돈이 좋다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짓을 혐오하거나 안 해. 완전 이율배반적인 거잖아.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바꾼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전 이전까지만 해도 돈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뭐 세뇌 아니면은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단어를 두 개를 다 말했어요. 자충이. 세뇌도 됐었고 나를 지키기 위한 기제인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인데 부잣집애가 한 명 있었어요. 목욕탕을 했어요. 그냥 여러 개 했어. 사후수환이 있는 거네. 농부대가 있는 거예요. 갔는데 집에. 와. 걔네 어머니가 양념치킨 시켜줬어요. 그때 양념치킨 체인점도 한 2개밖에 없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 다음번에 초대를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대 안 해줬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마음속에 많이 쌓였었나 봐요. 부동산 가잖아요.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쪽 빌라하고 섞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기분 상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엄연히 사실이에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야. 걔네 엄마가 그래서 날 안 불렀나? 너 어디 사니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내재돼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러고 30년을 넘게 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약간 잘못된 거. 일해서 돈 벌어야지만 맞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투기꾼이 되실 생각을 하세요? 이 책 읽고 이 책을 읽고 흘리듯이 읽은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그리고 안 샀어요. 짜증나서. 나 사지기가 싫은 거야. 다 맞는 말인데 자의식의체가 한 2시간 반 동안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샀어요.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그때도 이미 한 30 넘었을 때잖아요. 34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야. 투자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되게 깊게 연구하게 됐거든요. 주식은 사람을 안 만나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람 만나야 돼요. 데이터가 쌓인 거야. 사람의 유형에 대한 패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내 안에 갇혀서 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타입이었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리다고 더 수용성 있고 나이가 많다고 더 꼰대는 아니에요. 확실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속에 순수한 열정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열정에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동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창업가는 좀 달라. 창업가는 진짜 전략가여야 돼요. 자청님 되게 진짜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분이지만 자청님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했던 건 자청님 제가 못 갖고 있는 거 갖고 있거든요. 전략가적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전략가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옆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시죠?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간다는 거거든요. 방향이 잘 잡히면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하고 끈기 있게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이 맞다. ISFJ, ISTJ. ISTJ예요? 아, 전 ENTP. 부동산이랑 너무 안 맞는 김짬부 있잖아요. 네. 부익남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네. MVP는 MVP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걸 그럼요. 따라가야지. 네. 부익남님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살 수는 없다. 아, 안 친한데. 부동산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주식 숫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고 사업도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커머스 하는 사람이랑 뭐 마케팅 하는 사람이랑 컨텐츠 하는 사람이랑 제조업 하는 사람이랑 성향이 딱 너무 다를 것 정해져 같은데? 있어. 네. 자기만의 그걸 찾아야 돼. 그러려면은 저는 역시나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공감. 처음 딱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냥 다 봤어요. 생물학 가서 제일 쉬워 보이는 거, 심리학 가서 제일 쉬워 보이는 거, 경제학 가서 제일 쉬워 보이는 거. 읽다 보니까 아, 나는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가장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대 초반 애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거 본인도 몰라. 왜냐면 세상을 다 경험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마케팅에 맞는지 유튜브에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시내 나가가지고 놀고 그런다고 뭐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분야들에 관련된 쉬운 책들을 많이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투자 관심 있는 사람들 질문이 딱 이거예요. 주식해야 돼요? 부동산 해야 돼요? 답정너인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해라라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묻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저는 쉬운 거보다 잘된 책을 봐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는. 보고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중에 나한테 맞을 것 같은 거를 일단은 시작해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책 많이 보라고 얘기해요. 저희 채널에서 김현준 대표님이라고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저는 부동산하고 주식 아는 선배 하셨던 분 계세요. 주식 투자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끝에서 만나는 건 똑같아요. 기본적 탐색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대부분 답을 먼저 내고 싶어 하지. 안 해봤는데 답을 어떻게 내? 책을 안 읽으면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물론 천재들이 있어요. 너무 극소수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천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뒤를 까보니까 엄청난 노력이 있어. 사업하는 분들도 책 안 읽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읽었어. 다 뻥이야. 신사임당 형도 안 읽어요. 뭐 맨날 이랬어. 책 리뷰하는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진짜 있던데. 유명한 책 다 읽었어요. 애청자요, 애청자. 팬. 제가 이 책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 말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딱 하나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메인 제목이 투자하기 전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물어보고 투자를 하면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얼마나 했는지를 복기해 보시면 다음번 투자하실 때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 투자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투자에서 제일 어려워지는 게 베스트 생각만 해요. 진짜 경험 있는 투자자들은 워스트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가치 대비 적정 가격 수준을 자기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 갖춰져야 되는 역량이에요. 제가 아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2,700, 2,800 정도가 적정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3,300까지 올라갔을 때 과거 패턴을 보면서, 왜냐면 인간 욕심은 똑같기 때문에 아, 지금 비싼 시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잘못됐을 때 어떡하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안 해요. 잃지 않는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아파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이 지역에 호재가 있고 구축 아파트가 32평이 15억씩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봤더니 뭐가 들어온대, 지하철이. 그 15억에 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18억, 20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 12억, 11억을 보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리스크를 가늠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빠지면 얼마나 빠질 수 있지?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까지 오를 수 있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거죠. 투자는 왕초보라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하면 자신은 있어요. 주변 투자자들도 잘할 것 같다. 원칙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제 쉽진 않지만 뭐냐면은 코스피가 적정 가격이 2,700이에요. 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3,300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적정 가격은 2,700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폭락했다고 다들 울상인데 지금 2,100까지 만약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결국에는 이쪽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 원리고, 근데 적정 가격을 알아내는 게 사실 어렵긴 한데 어렵죠. 근데 전문가들은 거의 적정 가격을 비슷비슷하게 항상 부르더라고요. 진리가 있거든요. 투자 종목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으면 100억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수가 많지 않겠죠. 분명한 거는 그 리스크를 측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되면 죽는 거거든요.
창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다가 죽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 얘기할 때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부동산에서? 부동산에도 주식이든. 그러니까 리스크를 보라는 거예요. 자청님이 내가 1억 정도 투자하는 거 이거 잃어도 크게 타격이 없다. 그러면 자청님은 그걸 모르고 해도 돼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7천만 원짜리 투자를 모르고 해도 될까요? 그거는 네. 바로 자청 신사임당의 돈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영상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가 한 번 산 거에 대해서는 굳이 팔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거의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2억 5천이라서 5천만 원 투자금을 넣고 샀어요. 대전제가 있는데 전세가가 물가와 같다는 거거든요. 10년 전 전세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2010년에 샀어요. 이걸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2억 5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입한 3억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는 없죠.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내가 5천만 원 넣었던 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개념이 사고 파는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산을 쌓는 거예요. 그 자산이 충분히 시스템이 되면 얘가 굴러가면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샀다가 요 정도 되면 싹 팔아서 돈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비즈니스랑 비슷하네. 똑같아요. 두 가지 방식 다 있어요. 사업을 시작해요. 그냥 이걸 키워. 엑시트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서 성공을 하면 리스크가 없는 상태, 투자금 회수가 다 됐다거나 나 대신 이걸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스타트업 엑시트랑 되게 비슷한 구조네. 하면서 수익은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가치가 올라가면 엑시트를 한 번에 한다던가. 네, 그게 사고 파는 투자죠. 근데 책에서 말했던 투자 뭐냐면 엑시트이 아니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제가 래퍼 도끼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제가 힘들 때 도끼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메이저 소속사들이 가수를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방식의 그런 운영을 했었잖아요. 음원 하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거든요. 근데 도끼는 농업적 근면성으로 한 달에 하나씩 내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A라는 곡을 냈어요. 2달 뒤에 B라는 곡을 내요.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추고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돼. 그 다음 거 잘 돼. 잘 돼. 잘 안 돼. 이 중에 하나가 빵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머지를 찾아들어요. 얘들이 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무자본 창업 강의 3년 전에 찍을 때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가 다 영향을 주죠. 대신 그때까지 버티는 게 힘든 거죠. 부동산이 똑같은 게 아파트 투자를 해요. 시장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해도 투자를 쉬지 않았거든요. 제가 2015년에 투자를 딱 했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안 올랐어요. 2016년에도 많이 안 올랐어요. 2017년에도 많이 안 올랐어요. 계속 투자했어요. 수도권 상승장 첫 번째 폭등이 왔던 게 2018년 여름에 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가 투자한 게 다 고만고만해요. 이유는 뭐였어요? 결국에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싼 거예요. 너무.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핵심이네. 되게 심플해요. 강남이 비싸야 돼요? 광진구가 비싸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강남. 강남이 광진구보다 쌀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초보자들이 이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도 많아라고 말해요. 지금도? 많아요. 대박이다. 가격에 왜곡이 생겨요.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해지고 패닉 바잉이나 패닉 셀링이 오는 시기가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서울 아파트 왜 이렇게 싸지? 그때 이제 싸다고 확신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갔었어요.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공개돼가지고 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자청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거 똑같아요. 안 해. 안 한다니까. 지금 지방 같은데 아파트 저는 되게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낀 게 뭐냐면 투자 성과라는 건 이렇게 결정돼요. 내가 판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여기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뭔 짓을 하더라도 이만큼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즉 투자자는 가격의 적정성만 보면 돼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가격을 결정하는 이 앞단에 있는 요인들에 관심이 많아요. 금리가 오른다, 공급이 많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자청이 사업을 하고 있어. 얼핏 보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사업하기 진짜 힘들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아니죠. 제품의 본질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을 너무 잘 만들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갑자기 10분의 1 팔리진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30%덜 팔릴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사업이 망하진 않죠. 절대 안 망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경기가 어떻고 상승장 하락장이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이상 마케팅 요즘 키우고 있는데 매달 최고 매출을 찍거든요. 스타트업은 다 어려워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어려워진 게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규모만 키우고 엑시 전략을 짜면서 이게 본질은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지고. 그렇죠. 저희는 그냥 마케팅을 하면은 상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놨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에 집중해봤자 내 투자 성과랑은 상관이 없다니까. 악재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경기 침체가 오니까 뭐 더 안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시작조차 안 하니까. 싸게 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데 얘가 더 싸. 혹은 얘가 얘보다 더 좋은데 얘가 더 싸. 그럴 때 하나씩 사는 거거든요. 자산을.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제 책이든 아니면 너바나님 책이든 서평을 검색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2015년에 했으니까 자초의 책도 얼마 안 했으면 이제 그런 리뷰가 다 이미 많아. 이미 많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타입이에요. 맞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실력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잘 안 되면은 탓하거든요. 안 되면은 무조건 경기 탓. 모든 사업 초보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에요. 이 책에서 재밌었던 거 2개 짧게 얘기하면은 너바나님이 이제 원래는 뉴스 기사나 막 이런 데서 막 폭락 며칠 전에 여자분이었나? 뭐 IMF 온다 뭐 어쩌고 하는 거예요. IMF 대폭락이 온다 막 그런 썸네일 엄청 많잖아. 그게 통하잖아. 요즘에 많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등신 같은 썸네일 보면서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있나 했는데 여기 있네. 보는 건 좋지만 구조상 저자분이 투자할 때는 2010년도 정도였어요. 기사랑 뉴스만 보면 항상 안 좋은 게 있었대. 조회수가 터지려면 뭐 망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이 영상 썸네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뭐 망한다가 되게 잘 통해요. 운동 유튜버들은 이 운동하는 순간 허리 아자작 박살 난다 이런 게 다 통해요. 신문도 결국에는 많이 보게 했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네. 클루지랑 스틱만 읽어서도 걸러낼 수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야. 너바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다음 세계로 간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좀 흥미 있었고 결국엔 인간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 돈이 조금씩 생기면은 그 투자를 안 하면 그 죽는 거잖아.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적립식 펀드, 은행, 증권사 상품, 투자 상품들이 은행이나 뭐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이 훨씬 수익률이 높잖아요. 훨씬 높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간 유통 과정이 아예 생략이 된 거야.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왜 낮냐면 굴리는 사람 월급 줘야 되잖아요. 기업도 이득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빠지면은 사실상 수익률이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이걸 다 제외한 직거래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또 보험회사 출신이어가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급여 줘야 되죠. 임대료, 임차료 내야 되죠. 광고 트는데 돈 들죠. 이상한 마케팅에 또 마케팅 맡겨야 되니까 돈 들죠.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 중에 일부가 이미 비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미 나머지 돈 가지고 불리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증권사 펀드에다가 투자를 딱 해요. 10만 원 중에 만 원을 벌써 띄워버려. 왜 뛰냐면 이거 만약에 먼저 굴렸다가 돈 잃으면 수술 못 뛰잖아요. 선취로 뛴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책에 판돈을 남한테 맡기는 격이라고. 맞아.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3천만 원을 증권회사 펀드에다 돈 벌어달라고 넣어놨는데 그 3천만 원 중에 500만 원 띄워 일단 2,500만 원 갖고 불리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직접 해서 잃으면 들어오라지.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은 팔아도 세금 많을 것 같다라는 그게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비교표가 있어. 적금, 채권, 주식, 펀드, 부동산 4개의 표를 제시를 해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부동산이 많은 게 아니야. 사업도 세금이 말이 아예 안 돼요. 100억을 벌었어. 그럼 거기서 20% 법인세 나가죠. 이것저것 하면은 진짜 다 날라가요. 50억 남았어. 저한테 만약 전환하면은 50% 또 세금 날라가죠. 25억 남아요. 100억을 벌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을 버는 과정에서도 부가세도 있고 진짜 좀 과장한 80%가 날라가요.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질문 제가 한두 번 받겠어요. 세금. 이렇게 말해요. 이걸 안 하면 세금을 안 낸다. 이거를 하면 세금을 내가 1억을 낸다. 그럼 세금 1억 내니까 안 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안 하면 버는 것도 빵이니까. 다른 것도 세금이 있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급여명세서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원천징수를 띄워보세요. 거기 세금 여러분들 낸 게 있어요. 다만 국가에서 여러분들 마음 아프지 말라고 호주머니에 넣었다 빼가는 게 아니라 넣기 전에 빼가는 것 뿐이에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네, 나면 무동산과 맞벌이를 한다. 책을 읽고 170억 자산가가 되신 순자산은 한 70, 80억 되신다고 하네요. 한 장 맞아서 한 10억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 너무 피화되고 살이 되는 자청님 채널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되게 진취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진짜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 아니 그냥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